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코리아입니다. 2024년 7월 미국, 캐나다, 핀란드가 북극권 전략협력을 기반으로 RC 팩트, 아이스 브레이커 코어퍼레이션 언더 익스펜션 팩트를 출범시키면서 북극 지역, 해양과 안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단순한 조선 기술 협력의 범주를 넘어 이 동맹은 북극 항로 개척, 전략적 플레이어 간 주도권 확보, 군사 및 감시 능력 강화 측면에서 심대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RC 팩트의 출범 배경과 구조, 핵심 참여국들의 역할, 산업 안보적 의미, 한국이 마주한 전략 선택지와 제약 요인,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제언까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일부 RC 팩트란 무엇인가? RC 팩트는 2024년 7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다자간 전략 조선 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핀란드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북극 얼음 선박 협력체입니다. 세 국가는 각국의 전략 조선, 극지 연구, 해양 안보 역량을 연계하며 정부와 민간 기술 학계를 포괄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RC 팩트는 정보 공유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극지 인력을 위한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한 얼음선 대량 공급 리스크 분산 체계 마련, 차세대 연구 개발 R&D 통합이라는 4가지 주요 협력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선박 구매나 연구 협약이 아니라 기술 산업 안보가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전략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이 협정의 전략 목표는 2035년까지 최소 70척, 최대 90척의 군용 및 민간용 북극 운용 선박을 운용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는 러시아 현재 약 41척 보유와 중국 약 4척으로 대표되는 비서방 극지 세력에 대한 서방 동맹의 대응 체계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크틱시 루트 확보와 선점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RC 팩트는 단순한 선박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협력이 실현될 경우 북극 해양에서의 서방 통제권 강화, 산업 질서 개편, 기후변화, 대응 능력 고도화 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점차 개방되고 있는 북극 항로를 통한 물류, 전환은 남북 해양 패권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캐나다, 핀란드의 역할. RC 팩트의 운영에서 각국은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얼음 선박 생산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얼음선 함대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기존 운용 중인 폴러스타 1976년 취역과 헨리 2000년 운용은 노후화와 성능, 한계로 인해 점차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양경비대와 해군은 새로운 폴러 11호티 쿼터극지랑 보안 전용 선박 3척 건조를 공식화했으며, 해군 및 상업용 계열선을 포함해 70척 이상의 극지 운용 선박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조선기업 SASPAN, 데이비와의 다수 계약에 기반하여 최대급 무거운 중대형 얼음선 1척을 건조 중이며, 중형급 얼음선도 16척 이상 건조 예정입니다. 캐나다 북극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광범위한 해양 영토 관리와 북극 원주민 커뮤니티 보호를 포함한 국가 전략상의 필요성도 이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얼음선 건조 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국가입니다. 글로벌 얼음선박 설계 및 건조의 약 80%가 핀란드 기술에 기반해 이루어질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에코 아크틱은 극저온 동결 환경뿐 아니라 자동화 조류, 교란 항해, 복합 연료 추진 등 최첨단 기술을 편입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존재 액트라는 법적 장벽으로 자국 외 조선이 제한되는 틈새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전력 확장을 견제하는 타층 방어체계의 일환임과 동시에 북극 조선에 대한 시장 선점, 아시아 유럽 항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포석입니다. 3부 RC 팩트의 전략적 함의. RC 팩트는 단순히 선박을 많이 만드는 조선 협정이 아닙니다. 이 협약은 조선 산업 재구성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에너지 전략에 함께 얽힌 다차원적 협력 모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업 측면에서 볼 때 RC 팩트는 북극 얼음 선박에 대한 급증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적 거버넌스를 창출했습니다. 한동안 쇠퇴기를 걷던 북미 조선업은 RC 팩트에 따른 극지 운항용 고복잡도 선박 건조의 부활을 통해 산업체 도약의 계기를 잡았으며, 핀란드는 아예 이 협정 자체를 첨단 선박 표준 노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적 요소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북극권은 단순한 과학 연구 공간이 아니라 군사 감시, 해상 자원 확보,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가능성과 직결된 전략적 공간입니다. RC 팩트는 러시아의 핵 추진형, 얼음선 대비, 미국 중심 동맹권이 전력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합니다. 최근 미국이 북극권을 전략 우선 지역으로 명문화한 이후 해양 자산과 얼음선의 협업은 더 이상 환경조사 목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는 제7체제 이외 협력국들에게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호주, 노르웨이, 일본 등 기술 보유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장은 RC 팩트가 NATO, 외곽 사슬로 안보 네트워크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부 한국이 마주한 선택지.
한국의 IC 팩트와 관련하여 실질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거나 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협력 참여형 전략입니다. 한국의 조선 대기업의 HD현대,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등은 이미 LNG 및 급지형, 선박 분야에서 강력한 설계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핀란드의 에커 아크틱 등과 협력하여 설계 플랫폼을 공유하거나 캐나다의 수요에 의한 공동 제작, 파트너십을 구축할 경우 한국형 극지 선박 기술 내재화와 북극 조선시장 직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 경쟁형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얼음선 기술 협력을 선택해야 IC 팩트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한중 또는 한러중 3국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도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칠 국가들과 외교 산업 충돌 가능성을 초래하며 위험도도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균형 조율형 전략입니다. 이는 조선 산업 내에서는 핀란드, 캐나다 등과 R&D 중심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되 외교적 동맹성에서는 보다 전략적 중립을 견지하는 방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톡자 얼음선 기술을 축적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세력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산업 역량을 확보하는 절충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부 걸림돌 법외교 산업 제약. 한국의 IC 팩트 또는 북극 전략 무대에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전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첫째, 글로벌 극지해양법과 미국 내 법률상의 장벽입니다. 미국의 존재 액트는 미국 내 항구간 운송을 자국 조선 및 선박에만 허용하는 법률로 협력 선박 구매나 배치에 있어 외국 설계 선박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얼음선 공동 생산에 참여할 경우 법적 계약상 우회 해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제 외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이 IC 팩트 협력국으로 실질적 참여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서방 군사 전략 동조로 해석해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극지 전략 확장을 견제할 여지가 큽니다. 셋째, 국내 산업계의 준비 부족도 중요한 제약입니다. 얼음선은 동결 환경을 항해할 수 있는 복합 구조물로서 특수한 선체 설계 및 추진, 열에너지 관리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에 특화된 인력 양성, 소재 공급, 부품 생태계 등 준비가 아직 미비한 시점입니다. 6부 한국 전략 제안. 향후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절충적이면서도 진화형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R&D 주도형 혁신 조선사와 극지연구소, 학계가 연계되는 얼음선 기술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고 자율항법, 복합연료 추진 YP-퓨얼, 초저온 내양선 표준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산업협력 확대 핀란드 및 캐나다 조선사와 글로벌 생산,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 12척부터 공동 설계를 시작하고 동시 수익 모델도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외교적 중립 전략 IC 팩트의 기술 협력은 하되 개입 수준에서 미국 핀란드와 완전한 안보 연계는 자제하며 동시 러중과는 비군사 중립 채널을 유지하는 하이브리드형 외교 조율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보 기반 강화 목표에 대한 잠시 이상 최소 세관, 특히 당시 또는 그런 기술 투자를 중화한 것 같겠죠. 카운설 등 타자 협의 구조에서 발언권을 높입니다. 맺은 말. IC 팩트는 단순한 조선 계약을 넘어 글로벌 기후 전환, 전략 안보, 동북아 외교 균형이 맞물린 복합 질서 경쟁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얼음선 개발 건조 후발주자로 남을 수도 반대로 전략적 연결망을 통해 핵심 중간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전략은 단순한 산업 참여를 넘어 북극 리더십 확보 또는 기술 독립이라는 더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